반갑습니다. SH 종합영어 이상헌입니다. 지난 1강에서 우리는 종의 기원이라는 거대한 지적 탐험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오늘 2강에서는 다윈이 비그로에서 내린 직후 그가 발견한 확인한 사실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이론으로 변했는지 그 첫 문장부터 치열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윈이 5년 동안 탐사 항해를 했던 그 배 이름이 HMS 비그로입니다. 이 배를 타고 5년 동안 남아메리카를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러니까 귀납적 추론의 과정이죠. 그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의 탐사 항해를 마치고 다운으로 온 다음에 23년 가까이 논문을 발표를 못하고 고민을 했는데 젊은 과학자, 뛰어난 과학자인 월리스라는 과학자가 다윈으로 하여금 논문을 급하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20여 년간 망설이던 출판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월리스라는 과학자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말레이 그 다도의 근처 거기에 어떤 조사를 통해서 비록 다윈처럼 철저한 그 논거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론 자체는 월리스라는 그 이 과학자도 다윈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의 내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이 굉장히 당황하게 된 거예요. 자기 논문이 이 세상에 발표됐을 때의 큰 파장을 생각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었는데 월리스라는 젊은 과학자가 비록 자기가 연구한 만큼의 연구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결론 자체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에 대한 입장에서 논문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윈이 자신의 논문을 드디어 1859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학문적인 겸손,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학문적인 겸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로는 두려움이죠. 그 세상을 판단했을 때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논문을 발표를 못했었는데 그 우선권, 누가 그러한 그 논문에 대한 우선권을 갖느냐, 프라이와 아러티 사이에서 그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뇌가 이제 서문에 솔직하게 나타납니다. 핵심 구문 분석, Core Sentence Analysis. SH 종합영어는 모든 문장들을 빠짐없이 한 문장씩 철저히 분석하여 구문을 익힙니다. 자, 지금 화면에 비글로가 그 남아메리카를 탐사하면서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비그로가 이제 관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이 이제 논문을 발표됩니다. 자, 요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문장의 어떤 키 센텐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When on board HMS Beagle, as a naturalist, I was much struck with certain facts in the distribution of the inhabitants of South America. As a naturalist, 여기서 as는 뭘 말하는 거죠? 자격을 말하는 거죠. 자격의 as, 뭐뭐로서. 박물학자로서 be struck with, 수동태 표현으로 뭐뭐에 충격을 받다, 깊은 인상을 받다 그 말이죠. distribute, 분포하다, 퍼뜨리다, distribute, distribution, 자, 분포라는 뜻. 자,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하나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서 구문을 익히겠습니다. 자, 종의 기원 서문 1단락 문장별 해석.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When on board HMS Beagle, as a naturalist, I was much struck with certain facts in the distribution of the inhabitants of South America.
and in the geological relations of the present to the past inhabitants of that continent. 자,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은 거기 탐사를 가서 거기에 있는 생물 분포와 그리고 지질학적 그 관계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죠. 자, 보면은 on board 승선한 거죠. 또는 이제 비행기에 타거나 when on board HMS Beagle. HMS Beagle에 승선했을 때 뭐로서? Naturalist로서. Naturalist는 이제 박물학자를 말합니다. I was struck with 뭐뭐로 충격을 받았다. with하고 with certain fact 어떤 사실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 근데 그 어떤 사실이냐면은 in the distribution of inhabitants of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의 거주민들의 분포. 근데 내용을 더 읽어보면 이게 그 inhabitants가 이제 거주민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보다는 여기서는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우스 아메리카의 그 살고 있는 생물들의 분포에 관한 팩트에 난 놀랐어요. 그리고 and in the geological relation. 그러니까 여기서 팩트가 여기 in이 두 개가 등장하죠. 요 in에도 걸리고 뒤에 in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사실 그리고 지질학적인 관계에 대한 사실 요 두 가지 사실에 나는 be struck 놀랬다 그 말이에요. 생명체 거기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 inhabitants 거기 살고 있는 애들 걔네들의 분포된 것을 분포와 관련된 사실을 보고 놀랬고 또 그들의 어떤 지질학적인 관련 geological relations 거기에 관련된 사실을 또 알게 돼서 난 놀랬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사실에 관해서 내가 놀라게 된 거죠. 근데 geological relations of the present 현재를 말하죠. past는 과거, 현재의 과거에 대한 현재의 지질학적 관계를 현재에 살폈어요. 그리고 과거의 지질학적인 어떤 상태를 살펴서 그것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The geological relation, 현재의 지질학적인 관계 어디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The present inhabitants 그리고 the past inhabitants 현재의 그 생명체들 그리고 과거의 생명체들 그 대륙에 살고 있었던 과거의 생명체들에 비해서 그것과 대비해서 현재 생명체들의 지질학적인 관계에서 난 놀랬다 그 말이에요. 거기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 문장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은 These facts seem to me to throw some light on the origin of species, the mystery of mysteries, as it has been called by one of our greatest philosophers. 자, 이 문장에 또는 이 단락 전체 또는 서문 전체의 그 주제가 뭐냐면 화제가 종의 기원이거든요. The origin of species. 이게 이 문장의 화제이고 이 단락 전체의 화제이기도 해요. 그 종의 기원에 관한 그 어떤 거대한 신비를 풀 수 있는 실마리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자, 보면은 이러한 사실들은 나에게 보여졌다. 뭐 하는 것처럼? 투이하는 것처럼. To throw some light. 여기서 light은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럴 때 light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perspective, viewpoint, point of view. 그래서 in the light of 뭐뭐라는 관점에서 in the perspective of, in the light of 그런 수거가 있듯이 여기서 light는 빛이라는 그 1차적인 뜻 말고 여기서는 관점,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perspective. 어떠한 견해를 던져주는 것으로 보였다. 무엇에 관해서? On the origin of space. 종의 기원에 대해서. 이 종의 기원이 화제죠. 이게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종의 기원에 관해서 뭔가를 나한테 알려주는 어떤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 같았다. 이런 사실들. These facts는 위에서 말한 그 사실들이죠. 근데 The origin of space를 dash하고 뭐라고 하는 that mystery of mystery. 미스테리 중에서 미스테리 중에서도 그 미스테리인 그 미스테리. 그래서 that mystery of mystery는 앞에서 받은 the origin of space를 동격으로 받는 거예요.
as it. 여기서 지시어가 굉장히 많아요. The origin of space가 바로 that mystery of mystery고 그걸 또 it로 받았어요. It has been called. 불려졌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 철학자, 사상가에 의해서 불려졌다. 뭐라고 불렀냐? 그 사상가 아마도 미스테리 중에서도 미스테리다. 그런 거예요. 무엇이? 종의 기원이. 그 종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체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고 어느 가장 그 위대한 그 사상가 한 명이 그것을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세 번째 문장. On my return home, it occurred to me in 1837 that something might perhaps be made out on this question by patiently accumulating and reflecting on all sorts of facts which could possibly have any bearing on it. 자, 세 번째 문장의 문장이 전달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은 1837년에 그 탐사 항해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그 관련된 사실들을, 그 팩트들을 인내심 있게 수집하고 고찰했다 그 말이에요. 자, on my return home. 내가 그 고향에 돌아온 다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트야가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다. It occurred to me. 자, 수능 평가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평가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라는 그 표현, 영어에서 독특하게 표현하는 그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살펴볼 거고 1837년에 뭐 어떤 생각이 더 something might perhaps be made out on this question. 어떤 것이 might be made out 만들어졌다. 이 질문 this question. 여기서 this question은 위에서 계속 말한 그 종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시어가 종의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종의 기원에 관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함으로써? by accumulating. 축적하는 거죠. 인내심 있게 축적함으로써 그리고 by reflecting on. by thinking이죠. reflect on은 사고하다, 생각하다 그 말이죠. 깊이 생각하다. reflecting on. 무엇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거. 무엇을? all sorts of fact. 모든 종류의 사실들. 어떤 사실들이냐? which could have any bearing. 여기서 bearing은 어떤 relat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여기서 또 it는 뭐냐면은 지금 계속 키워드로 쓰이고 있는 이 글의 화제인 종의 기원에 관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팩트를 accumulate하고 그것에 대해서 reflect on, 저장하고 축적하고 사고하고 생각함으로써 그 말이죠. 즉 1837년에 항해를 끝나고 왔는데 여기서 이 문제라는 거는 지금 글의 화제인 그 종의 기원 이것과 어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법한 모든 종류의 사실들을 어떻게 했다? 축적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질문은 마찬가지 뭘 말하는 거죠? 종의 기원에 관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해석해 보면 on my return home. 고향에 돌아와서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1837년 어떠한 생각? It occurred to me that. that야가 이제 진주어죠. 가주어 it을 세웠고 something 어떠한 것이 might be made out.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perhaps. 무엇에 관해서? 이 question.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종의 기원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accumulate하고 축적하고 그리고 reflecting on 함으로써 이해가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종의 기원에 관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실들을 축적하고 생각을 하냐면은 all sorts of 모든 종류의 사실들 그것과 관련성 relation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마찬가지로 또 뭐예요?
종의 기원과 관련돼서 어떠한 그 관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실들을 축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그것에 관한 종의 기원에 관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떠올랐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윈이 고백을 하듯이 자기가 이러한 논문을 쓰게 된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괄호 A한 It has been called by one of our greatest philosophers.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불렀던 그 신비 중에서도 신비 중에서도 신비. 그것이 바로 종의 기원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A는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존 허쉘을 말합니다. 존 허쉘. 1836년에 존 허쉘이 당대 또 최고의 지질학자였던 찰스 라이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속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Of course, I mean the mystery of mysteries, the replacement of extinct by recent species. Should it ever be found to be a natural in contradiction to a miraculous process? 자, 이 편지에 사용된 이 문장의 뜻이 무슨 뜻이죠? 자, 이 문장이 너무나 중요한 그 구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of course, 물론 나는 I mean that mystery of mysteries. 나는 신비 중에 그 신비, 바로 그 신비를 말한다. 지금 이제 편지 글 중에서 이제 하는 거죠. 물론 나는 그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동격으로 the replacement of extinct by recent species. extinct는 멸종한 그런 뜻이거든요. 멸종한 것, the extinct면은 멸종한 것이거든요. 무엇에 의해서? by recent species. extinct species, recent species죠. 멸종한 종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최신의 종, 최신의 새로 생긴 종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 replace, take the place of, take, 동의어할 때는 take 할 때 반드시 정관사 더를 넣어야 되죠. 더를 빼면 안 돼요. take the place of, 정관사 더를 넣어야 된다는 거. take place of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replace 또는 displace, 그죠? 또는 substitute. 이게 대체하다 그런 뜻이죠. replace, take the place of, displace, substitute. 대체. 그 recent subspecies가 extinct species를 대체하는 것, 그게 신비 중에 신비인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콤마 나오고 있는 그 가정법이 쓰인 이 조건절, 요게 중요한 거야. Should it be ever found to be a natural in contradiction to a miraculous process? 자, 이게 해석이 어렵죠.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는 이것이 가정법이 사용된 문장이라는 거에서 if가 생략된 가정법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f 생략됐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럴 땐 도치 문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if it should ever be found to be unnatural, 만약에 그것이 발견된다, natural, 자연스러운 것으로, natural process, 그리고 miraculous process, miraculous, 기적적인 절차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새로운 종이 멸종되어가는 종을 대체하는 거, 그 현상, 종이 바뀌어서 대체되는 현상, 적자 생존에 의해서 적응을 잘한 새로운 종이 멸종해가는 종을 대체하는 그 과정, 그것은 miraculous by God, 신에 의해서 또는 divine, 신의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natural process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절차, 자연 원리에 의한 절차라는 거예요. if 만약에 그것이 발견된다, 무엇인 걸로 발견된다면 어떤 것인 걸로 발견돼요? miraculous process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natural process인 것을 발견된다고 하면 그거는 신비 중에서 신비다 그 말이에요. 신비한 일 중에서 신비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in contradiction to는 뭐뭐에 대비돼요. 그 miraculous process 기적적인 절차에 대비가 되고 있는 natural process인 것으로 발견이 되어지기라도 한다면 되어지기라도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미스테리 중에서도 미스테리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것을 당시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존 허셀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 논거로 사실 논거가 아니라 이제 소견 논거로 이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윈이 자기의 연구와 또는 자기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 허셀을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a miraculous process 이거는 by God, divine process죠, 그죠? 이 창조론을 말하는 거고, divine, 그렇죠? 그리고 natural process는 그 일반적인 원리의 확립, 그죠? The settlement of general principle 또는 establishment of a general principle이라는 것이 우리 1단원에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general principle, 진화의 원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과학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대립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자들의 논리도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가 옳으냐에 대한 계속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지금까지 이제 그 토론이 되는 거지 누가 이겼다 졌다의 그 결론이 안 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진리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창조론이 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했죠? 자, 그래서 한 종이 멸종되었어요. 누가 멸종되어 가. 근데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종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새로운 종은 어떻게 탄생했냐 그 말이에요. 그 새로운 종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 사건에서 신이 새로운 종을 창조한 것인가 아니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종이 멸종되어 가는데 바로 옆에 있던 새로운 놈이 그 자리를 대체했을 때 그 새로운 놈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 그것도 얼마 전에 최근에 신이 개입해서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의문성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라는 거죠. 자, 이해했죠? 그래서 이달락의 화제가 이제 종의 기원인데, 아니, 이 서문 대부분의 글의 그 화제가 종의 기원이에요. The origin of space인데 이거를 지시어로 this question 이라고 했고, 또 이거를 또 the subject라고 또 받았고, 또 그 다음 밑에 줄에는 또 the same object, 또 it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본문에다가 대문자 t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러한 지시어들이 T로 표시한 얘네들이 다 종의 기원을 가리키는 지시어로 지금 반복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시어를 잘 파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이 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인 존 허셀의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고 부른 한 종이 멸종하냐 다른 종이 대체하는 사건, 어, 그것이 이 사건을 말하는 그리고 the replacement of the extinct by recent species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휘 심화학습 어휘 총정리를 해보면은 생각이나 기억,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 출제 교수님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억을 불러일으키다. 자, 어떤 생각과 만나다, 우연히 생각이 떠오르다 그래서 encounter, 우연히 만나는 거죠. 또는 길에서 누구 만나다 happen to meet,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 마주친 거예요. 또는 come to pass, 어떤 것이 something come to pass 하면은 발생하게 되다 그 말이거든요. encounter, happen to, 만나는데 그냥 우연히 만났다는 걸 happen to mee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ome across, 그냥 우연히 막 가로질러 만나게 됐어요. come across, come to pass, 발생하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기억, 아이디어가 떠오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A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B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어 A가 A strike B. 어떤 생각이
B를 때렸다. 그러면 이제 B한테 생각이 떠올랐다. A strike B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A enter B's head. B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또는 A strike B처럼 A hit B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또 A가 B에게 떠올랐다. A occur to somebody. A B에게 떠올랐다. 또는 B가 come upon A, A와 만나진 게 된 거죠. 또는 A가 come up with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A가 flash into B's mind. B의 그 머릿속에 그 떠오른 거죠. flash. 그 다음에 A flash on B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자, 이해가죠? 자, 문장을 해석해보면 Mozart often came upon musical inspiration on the way of journeys to other countries like Germany, Italy, France, Netherlands, England, etc. 모차르트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어떤 음악적인 영감을 어떤 길 위에서 on the way of 여행의 길 위에서 어디로 가는 다른 나라로 가는 예를 저 독일이나 이탈리나 프랑스나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나라로 가는 여행의 길목에서 뮤지컬 인스피레이션과 만나게 되었다. 자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장. During the middle of the party, we ran out of food. However, we managed to come up with a good solution. Middle of the party. 파티 중간에 잔치 중간에 우리는 run out of 떨어지다 그 말이죠. 동이 났다. 음식이 동이 났다. 그렇지만 manage to 부정사 가까스로 간신히 못마게 우리는 간신히 못마할 수 있었다. come up with 뭐뭘 만날 수 있었다. a good solution 좋은 해결책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라. bring home to home은 가장 간절한 거죠. 가장 간절한 대상이 인류한테 뭐예요? home이란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something에 관한 것을 아주 home을 가져다 준다. 아주 간절함을 가져다 준 거죠. 그러니까 bring home to somebody 그럼 누구누구에게 이게 무엇을 불러일으키다. 무엇에 관한 of something.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것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에 관한 것을 불러일으키다 했을 때 bring home to somebody of something 이 표현 쓰고 또 remind는 이제 그 생각나게 상기시키는 거죠.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something이 생각나게끔 만들다. 상기시키다. be reminiscent. be reminiscent 하고 이럴 때 of를 써요. be reminiscent of. A는 B를 연상하게 한다, 회상하게 한다, 추억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동사로 reminisce 그러면은 주로 이제 about을 많이 써요. reminisce about 무엇을 추억하다, 회상하다, 그 추억에 잠기다 그 말이에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익혀보면은 bring home to somebody of something 누구누구에게 something이 떠오르게 생각이 나게 하다. remind A of B A에게 B가 떠오르게 상기되게끔 하다. A는 be reminiscent of B B를 추억하게 한다, 회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또는 누구누구 S가 reminisce about 블라블라 그러면은 about 이하를 추억한다, 회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표현도 꼭 잘 익히시고. 자, 두 번째 단락은 난이도가 툭 떨어집니다. 좀 많이 상당히 쉬워요. 첫 번째 단락보다. 자, 첫 번째 문장. My work is now nearly finished, but as it will take me 2 or 3 more years to complete it, and as my health is far from strong, I have been urged to publish this abstract. abstract는 논문 쓸 때 논문 본문에 앞서서 말하자면 도입 부분에다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취지, 그리고 어떠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결론에 대해서 다 쓰진 않고 약간 그래서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논문의 요약본을 the abstrac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 연구는 끝났는데 이제 건강과 시간 문제로 요약본을 먼저 출간해갔다. 왈리스라는 그 젊은 또 과학자 때문에 해석해 보면 My work is now nearly finished. 나의 작업은 거의 끝났다. But 그러나 as it will take me 2 or 3 more 2, 3년이 더 걸릴 것이다. 그걸 완성하는데 지금 시점이 뭐냐 1859년을
1959년에 지금 내가 1, 2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내가 이거를 발표하지 않으면은 월리스가 인류 역사에서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학자인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월리스가 결론 자체는 나와 같은 걸 주장하지만 월리스의 논문을 봤을 때 월리스가 조사한 것은 나의 것에 비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의 동료 과학자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참 곤란하지 않느냐. 월리스가 이런 거를 발표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좀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논문을 발표한다 그 말이에요. 한 2, 3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뜻이에요. As my health is far from strong. 내 건강이 결코 far from never의 뜻이죠. never. 내 건강이 결코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I've been urged. urge somebody to 부정사. 누구를 투의하도록 강요하다. impel somebody to 부정사, urge somebody to 부정사, 뭐 coerce somebody to 부정사 또는 뭐 impel somebody to 부정사, urge 누구로 하여금 투의하도록 강요하다 그만. 나는 그래서 강요되었다. 이 abstract를 출간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래서 근데 abstract인데 말하자면 막 500페이지 가까운 거예요. 무슨 abstract가 500페이지 가까운지 그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00페이지짜리 abstract를 다윈이 급하게 출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I have more especially been induced to do this as Mr. Wallace, who is now studying the natural history of Malay archipelago, has arrived at almost exactly the same general conclusions that I have on the origin of species. 자, 이 문장에 그 전달된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그 말레이에 있는 여러 섬, 말레이에 있는 다도의 섬, 말레이 군도를 연구하고 있던 왈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종의 기원에 대해서 나하고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여서 그 논문을 왈리스가 그 다윈한테 보내서 이거 좀 검토해 주시고 누구한테 이제 그 관련된 누구 학자한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읽어봤더니 아니 내가 평생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도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네. 그래서 이게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문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I have more especially been induced to do this. 나는 특별히 be induced, 뭐뭐 하게끔 유도되었다. to do this. the abstract을 publish하는 걸 말하는 거죠. as Mr. Wallace. 왜냐하면은 왈리스 씨가 그 사람은 이제 그 who is now studying the natural 그 자연 역사를 말레이 그 군도에서 말레이 다도의 섬에서 그 natural history를 그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결론에 almost exactly the same general 일반적인 결론에 똑같은 결론에 도착했다. 그 똑같은 the same general conclusion이 뭐냐면 내가 그 종의 기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conclusion과 똑같은 그 결론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 말. 세 번째 문장. Last year he sent to me a memoir on this subject with a request that I would forward it to Sir Charles Lyell, who sent it to the Linnean Society, and it is published in the third volume of Journal of that Society. 작년에 그 이제 핵심 내용은 월리스가 보낸 논문은 월리스가 나한테 보내서 그 라이엘 경한테 보내서 그러면은 그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이엘 경은 이거를 그 린네 소사이어티, 린네 학회에다가 이걸 보냈고 린네 소사이어티 그 학회에서는 이것을 그 in the third 발 3권에다 그 저널 그 논문의
세 번째 책에다가 이거를 인쇄를 해버린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면 last year he sent to me a memoir on this subject. 이 주제에 관한 논문을 나한테 보냈는데 with a 뭐뭐라는 부탁과 함께 with a request that I would forward it.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쭉 보내다 누구한테? 찰스 라이엘 경한테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나한테 이 논문을 보낸 거예요. 편지 우편으로. 근데 찰스 라이엘은 and he죠. and he sent it to 어디다 보냈어요? 리니언 학회에다, 린네 학회에다가 유전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교인 거기다 이걸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it은 이제 메모로 말하죠. 그 젊은 과학자가 나한테 보내준 그 메모아, 그 논문을 그것은 이제 인쇄되었다, 발표되었다. 그 That Society, 그 학회의 그 저널의 3권에 발표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문장. Sir Charles Lyell and Dr. Hooker, who both knew of my work, the latter, having read my sketch of 1844, honored me by thinking it advisable to publish with Mr. Wallace's excellent memoir some brief extracts from my manuscript. 자, 여기서 이제 라이엘이라고 하는 그 큰 학자하고 후커라는 두 학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연구 논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왈리스가 최근에 이미 인쇄를 해버렸던 그 논문과 함께 내 원고의 그 발췌본을 출간할 것을 권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Sir C. Lyell and Dr. Hooker, 이 두 사람이 그 두 사람 both 둘 다 내 작업을 알고 있었는데, 내 논문을 알고 있었는데, 내 연구를 알고 있었는데, the latter, 후자니까 the latter는 후커 말하죠. 닥터 후커를 말하죠. the 후자인 닥터 후커는 having read, 시제가 하나 앞선 거죠. 읽었다. 어떤 그 개요를 1844년 30몇 년도에 그 탐사가 끝났는데, 그래서 한 7, 8년 지난 다음에 내가 쓴 그 스케치, 그 개요, 대략적인 어떤 글을 이미 읽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라이엘과 후커가 이제 동사가 아널드가 되는 거죠. 주어는 이제 Sir C. Lyell과 Dr. 후커는 나를 명예롭게 해줬다, 인정을 해줬다, 생각해 줌으로써 이 투의하는 것이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뭐 하는 것이? To publish, 인쇄하는 것이, 발표하는 것이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나를 이렇게 좀 칭찬해줬다, 인정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with Mr. Wallace's excellent memoir, 왈리스 씨의 아주 우수한 그 논문과 함께 이 논문이 이렇게 지금 최근에 출간된 이런 상황에 당신의 것도 퍼블리시하는 것이 좀 권장된다 이런 식으로 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뭘 퍼블리시해? 퍼블리시의 목적어가 나오죠. Some brief extract, 약간의 그 축약본을 내 원고에서 내 원고 약간의 축약본이라도 좀 내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다윈을 격려했던 거죠. 권고했던 거죠. 두 과학자가. 자, 이해가시죠? 자, teacher's message.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어는 오늘 수고한 만큼 더 진화했습니다. 자, 오늘 고득점을 위한 어휘 분별법. 어떤 어감이 좀 생겼는지 봅시다. encounter. 부딪히듯이 우연히 마주치는 거죠. meet보다 약간 encounter는 우발성이 좀 있는 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지문에 어떤 새로운 자유나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할 때, 우연히 마주칠 때, 그때 encounter라는 단어가 잘 쓰인다는 거예요. occur to, 어떤 생각이 떠오르다. 그래서 flash on B's mind, 누구누구의 마음속에 flash, 이게 이제 동의어죠. occur to, 생각이 떠오르다. reminisce, 어떤 추억에 잠기고 이럴 때 reminisce라는 단어 쓰죠. reminisce about, bring to something, to somebody.
그래서 이 레머니스란 단어는 어떤 기억이 나는 것보다 약간 감성적이고 회고적인 어떤 느낌을 표현할 때 레머니스란 단어를 잘 써요. 오늘 강의에서 무엇을 만나셨나요? What did you encounter? 무엇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어떤 어휘나 어법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occur to. 떠오르다. 오늘 수험생 여러분이 수고한 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는 그날, 바로 그날, for the day, 그날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했던 오늘을 합격하는 그날에 오늘 여러분이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그날 추억하게 됩니다. reminisce about it. 그래서 on the day, 바로 그날에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에 you can reminisce about beautiful pains of today. 오늘날의 그 노력, 수고, 노력과 수고. S가 붙으면 고통에서 이게 노력으로 바뀌죠. pain, 고통, pains, take pains. 동사구는 뭘 쓰죠? take를 쓰죠? take pains. endeavor, 노력하다 그 말이죠. 또는 make an effort. 그죠? make an effort. 그래서 on the day, 바로 그날에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에 you can reminisce about beautiful pains of today. 오늘날의 수고, 노력을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다윈의 문장은 당대 최고의 지적 능력을 가진 어떤 학자의 글이에요. 이 문장들은 수능 출제되는 지문들에서 가장 좋아하는 논리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문장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논리적인 글. 그래서 우리가 문법과 그리고 어휘, 심화학습하는 어휘, 심화학습하고 총정리하는 어휘, 그것이 우리가 수능 독해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뼈대지만 또 우리가 어떤 상식과 배경 지식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의 내용 중에 한 10% 정도의 그 다윈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한테 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를 또 그냥 어휘가 아니라 수능 교수들이 출제 교수들이 요구하는 심화학습해야 되는 어휘, 총정리해야 되는 어휘 수준, 그것을 우리가 뼈대로 익히면서 또 이러저러한 다윈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또 어떤 배경 지식을 뼈에 대한 살로서 한 10% 정도 얘기를 좀 가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구문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윈이 어떻게 동료 과학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검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